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일산광장 상임대표 이기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박철원 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철원 원장님 모시고 명사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강연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먼저 국민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사 전에 미리 체크한다고 했었는데 다 체크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 혹시 소개에 빠지더라도 이따 행사 이후에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소개 추가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세계호남향후의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인사를 정광일 총장을 통해서 했으므로 이렇게 저희들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그건 생략하고 나머지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고양특례시 호남향후의 문장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문재인 정부 때 독일에서 저희 국가를 대표해서 대사를 역임하신 정범구 대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선 직후에서 진행이 돼서 지방선거에 좀 패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고양시를 이끌어주시던 지방자치의 지도자들 몇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시장님 모셨습니다. 김경희 전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정환 전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우석 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서현 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덕신 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두 일동 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바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미선 경기도 장애인인권재단 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막 도착하셨는데요. 저희가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의장이고 부의장이 대륙별로 5명의 부의장들이 계신데 직전까지 중국 부의장을 하셨던 허남세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욱 태권도재단 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저희 나라 대표해서 공사로 재직하셨던 홍상진 공사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세계호남향후에는 아까 정말 정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사 마지막에 제가 더 확인해서 내빈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는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 오신 호남향후의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또 오늘 행사의 주체이신 고양특례시 문장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 대해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등리시 호남향후의 문장수입니다. 먼저 추석 연휴 중인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초청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정치 외교, 통일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 강연을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해 경기에 이겨하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내외 상황에 대해 명쾌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반가운 분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세계 호남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해외 한인 사회의 발전과 호남 지역에 대한 기여활동을 위해 창립된 세계 호남 항우의 총연합회의 김달범 회장님과 세계 각 지역 50여 분의 대표님들께 고향 등해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우승을 알리고 계신 자랑스러운 세계 호남항우의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강연의 진행을 해주시는 일상환경 이기현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윤석열, 다음 세 번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특히 저도 해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 호남향후의 연합회 그리고 일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사시던 이곳 시민들을 보니까 무척 반갑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봉구 대산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있었던 우리 홍상진 공사를 여기서 뵙게 되니까 난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어요? 서서.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X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수, 진짜 보수의 고참 언론이라고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보수나 진보나 피아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는 성격입니다.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해도 너무 못해. 그런데 왜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문재인 좌파 정권보다는 더 잘해. 한마디로 표현해서 윤석열의 정치는 증오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내 탓이오는 없고 오직 문재인의 잘못만 규탄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쭤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 민주당에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지 말고 국민과 민주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강한 민주당이 돼서 윤석열 이 폭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완전히 국가 재난 시대를 만들었어요.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외교를 파탄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진보 정권이 어떤 민주주의를 해왔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대 세력인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 그리고 모든 국가는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날아가는데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절대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입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니까 저도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혁명한 박정희, 전두환 우리 국민이 이겼습니다. 박근혜 탄핵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에는 지도자가 이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훌륭해가지고 박정희를 전두환을 박근혜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국민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진보의 날개를 잡아버린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고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사실 신앙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그 다음으로 김근태 의장을 좋아합니다. 저만큼 김대중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을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김근태 의장은 화장실에 가면 손 씻고 페이퍼타올, 휴지를 한 장만 뺐어요. 꼭 2장, 3장 뺐어요. 그 말씀이 물론 물자도 정리 전략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막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휴지를 꼭 2장, 3장 뽑아지는데 절대 절제하고 한 장만 뽑았어. 다른 사람이 2장, 3장 뽑았으면 한 장만 뽑았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김대중과 김근태는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최근에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이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하라고 하는데 원고를 써가지고 제 머릿속에 넣는데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난 사람은 지금도 만나면 꿀리잖아요. 제가 김근태 의장한테 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저하고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브릿지 역할을 좀 해달라. 내가 어떻게 야당 대표인데 그 짓을 하느냐? 난 못하겠다. 했더니 조국 장관 말씀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양비라는 거예요. 양정철 비서관. 거기한테 부탁을 했더니 못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우리 호남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강하신 분 같지만은 굉장히 마음씨가 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서를 하면서도 비서실장을 하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많이 쳐다보면서 대통령님은 복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 용서해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됩니다. 하면은 맞다. 우리 모두 용서를 하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한보의 정회장까지 다 사면해 줬어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못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모든 얘기를 조국 장관의 얘기를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조국 장관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버리더라고요. 그건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나중에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들으니까 저 이기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직책은 내가 더 높지만은 상관은 저분이었습니다. 되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절대 국정원장으로서 일탈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걸 간섭하신 분인데 물론 저분이 학생회장도 했고 전대학 의장도 했고 김근태 비서관도 했고 또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딱 5년간 행정관 비서관 특히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리예요. 한 번도 일탈되는 어떤 스캔들에 회자가 안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윤석열 총장을 양정철 비서관이 했고 양정철 비서관과 굉장히 가깝다. 또 어떤 썸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양정철 비서관을 동생처럼 또 양정철이는 저한테 형님 하고 자주 만납니다. 제가 물었어요. 네가 윤석열 총장을 추천했고 네가 보호를 했고 썸띵이 있다는데 진짜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형님. 제가 추천을 한 건 맞지만 그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양정철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 대통령이 됐으면 성공해야죠.
선거는 치열하게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저는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철학이 분분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인데 딱 검찰주의자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내년 총선 후에는 불을 보듯 레이더 편상으로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년 5월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줄을 잡서는 DNA가 발전되어 있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투쟁을 잘하는 DNA가 발전되어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조인 검찰총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복권해가지고,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복권을 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라, 공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 진규 후보를 맨 처음 강서구로 데리고 가서 거기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 강서구의 의장이 해남군 출신이에요. 저한테 왔어요. 내가 구의 의장인데 이번에 구청장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지하에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안 된다. 중앙당에서 훌륭한 사람은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서 연설하고 그 국회의원들, 해남 출신 구의 의장과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되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 여론조사를 하니까 진교훈 후보가 1.1%포인트 앞섰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 나왔다는 얘기하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고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보내라고 했더니 다 보냈어요. 지금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했는데 우리 국정원만 완전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도 했고 검찰도 경찰도 했는데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정원은 얼마나 강하게 개혁이 됐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국내 정보 수집 사찰 정치 개입을 했지만 지금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 말이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지금은 제가 걸어가면은 새도 안 날아간다. 진짜 국정원장 한 사람이 말씀드립니다. 흔히 내 핸드폰 도청하겠지? 내가 누구 뒷조사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상첩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려다가 다시 원내 복귀시키더라. 그건 국정원법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고 거짓 했다가는 또 감옥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선거직, 선출직 벼슬은 거짓 벼슬입니다. 한 표 구걸해가지고 담아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경찰 대 검찰의 선거에서 우리 경찰이 승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고 보십시오. 국힘당을 옛날에 국민의힘을 국힘 이거 못쓰게 하더니 기억 희수로 쓴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김기현 기현 약자다. 건이 약자다 하는데 기현이 약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김기현 대표는 보세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당대표 돼가지고 울산 자기 지역구 기초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안 했으면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미리 알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은 이 실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앞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고 김기현 대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나락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격이 민심을 국민을 하늘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려고 한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검사 출신들을 많이 내려보내요. 지금 보세요. 김기현 대표 대통령실에다가 공천 줄 사람 내려보내십시오. 여기 뭐 우리 정봉구 의원이나 모든 여러 사람 다 우리가 정치를 했지만 비서실에다가 당에서 공천 명단 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김기현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주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게 아니라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참 재미있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뉴스예요. 이러면은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내려오면은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일산으로는 못 보내요. 떨어지니까 강남 벨트로 TK로 보내면은 이 당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항상 진보가 분열을 했지만 이번 총선은 보수가 분열을 해서 재밌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제가 이재호 장관하고 친구고 둘이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재밌다고 했어요. 매불쇼도 더 라이브도 때때로 뭐 JTBC도 같이 나가면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재호 장관이 굉장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내가 제 입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잘한다. 이재호 최고다. 이렇게만 해주면 시청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호 입을 봉하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입도 막으려면 나도 데려가라.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나보다 올드보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스마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촉이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He's old boy, I am young boy.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준석 대표가 우선 하버드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실력도 있지만 의 선택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 대표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해야겠다 하니까 제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윤석열과 국힘당을 비난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차도살인이고 이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일 또 스페이스에서 같이 대담하니까 유튜브 꼭 좀 보세요. 좋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한 정치 바로메터가 됩니다. 과거에 보궐선거가 생기면 우리 정범구 대장님이 보궐선거에서 저 고향에서 충청도에서 당선된 내 그때 선거운동을 갔어요. 보궐선거는 본래 그 지역에다 맡기고 집권 여당은 크게 판을 안 벌립니다. 선거판을 벌려주면은 야당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집단, 바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한물간 안철수 이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 나오지 마 하고 처벌했던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전부 내세워가지고 거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이 저 길을 걷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체제는 비대위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공천 학살을 하는 그런 독재 공천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을 먹어야 이 나라가 바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해남 완도친도 혹시 거기가 고향이신 분들이나 지인 계시면 거기 전화 좀 해주세요. 저도 그거 먹고 살아야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 찬성표가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이 무서워서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을 못합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 당신이 자업자득한 게 있다. 자,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지는 잘 않습니다. 문자도 자주 하고. 보십시오. 지금 대표의 사법 리스크 표결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절대 건들지 마라. 현역 의원은 공천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이재명 특보를 만들어가지고 30명을 다 지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죽을 맛이죠. 거기다가 항상 민주당은 20 내지 30%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 혁신이 아니다. 기습이다. 온라인 김대중 총재도 공천하면은 민주당 종교도 다 때려 부셔버리니까 공천 발표하고 지방으로 도망치고 서울 호텔로 도망치는 내가 그 문자 혹은 전화 받아서 움직였다. 턱보나 현역은 평가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은밀히 해라. 그걸 딱 발표를 해놓으니까 현역분들이 딩숭딩숭 하더라고요. 특히 홍합원들. 그렇지만은 제가 방송에 하루에 서너 번 나가서 SNS에 민주당이 소탐대실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 도의상 민주당이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야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한테 넘기는 바보가 되지 마라. 이건 정치 도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당 대표를 검찰보다 구속하라고 찬성하는 것은 인간 도리도 아니다. 그런데 가결됐습니다. 진짜 민주당 찬성표 던진 사람들은 천치 바보.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제가 해남으로 내려가면서 광주에서 광주 KBS 7시 뉴스에 한 8분 인터뷰를 했는데 광주 KBS 7시 뉴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과 댓글이 5, 6천개가 붙어서 고도본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고 7시 반에 시골 해남 남창장에 가서 9시 반에 진도 5일장에 가서 11시 반에 완도 생체육 체육대회를 갔는데 무섭더라고. 민주당 X석이 왜 왔냐? 그런데 박지원 당신은 어제 저녁 7시 뉴스를 보니까 똑소리 나게 하더라고요. 수박장을 내라. 엄청나.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민심이 들끓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또 이제 며칠이 가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이 돼서 윤석열 폭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화 와서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하는 얘기를 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색출하고 축출하는 분열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색출하고 축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은 탄압하고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화가 왔는데 그 말씀은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세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한테 원장님의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얘기도 여러 사람의 얘기도 자기 의견도 똑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돼서는 안 된다. 통합의 정치를 하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를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 정치로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해외 덤프들은 일본 덤프들도 기분 좋을 거예요. 미국 덤프들도 좋을 거예요. 한미일 가깝게 지내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입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에서 평화를 지키자.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쌓여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은 돈도 벌고 평화도 갖는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든 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한쪽 풀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실조를 여기에 외교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봉구 대사, 독일 대사 하시면서도 그랬지만은 외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지금 멀쩡한 중국을 건드려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꼴된 거예요. 보십시오. 유코든. 그래도 단체 관광을 풀어주니까 우리 지금 한 100만이 왔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참, 나도 미국 사람이 미국 살았고 우리 두 딸도 살고 저도 친민주의자. 그렇지만은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공장들 다 지었고 심지어 봤대요. 우리 SK온하고 포드 자동차하고 켄터키에다 합작공장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의 CATL 배터리 회사하고 GM이 한다고 우리가 못하게. 그런데 이번에도 CATL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미국은 중국한테 우리가 투자도 못하게 기술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장 하기 쉬운 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박스인 중국이 우리 시장의 1등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5등으로 떨어졌어요. 1등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 대만, 미국, 일본, 호주는 지금 현재 미국과 전쟁 일촉즉발에 있으면서도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편 들어서 싸우라 이거죠.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익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절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보세요? 5등에서 곧 베트남한테 뺏기고 6등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저는요, 킹 이병이 71일 만에 북한 사법부 결정으로 중국으로 추방되고 미국 군용기가 실고 미국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증거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본과 북한은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납치자로 유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스가 총리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을 하면서 사실상 특사로 일본 스가 총리를 가서 2번 만나봤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그게 일본의 가장 큰 국내 정치 현안인데 저는 보상비 대일 청구권 자금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달 있다가 제가 평양을 가는데 그때 우리 한국 언론에 일본이 북한에 대일 청구권 자금 현금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김정일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7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하지만은 1달러도 소위 말하는 빚이 없다. 만약 100억 달러를 받으면은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으로 농업 부족 개선, 철도, 통신, 항만 사업을 하자.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300억 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돈을 주려고 합니다. 일부를 가불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모두에게 비밀로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임동원 원장, 박지원 이 세 사람은 미국과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움직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 그럽니다. 미국의 이런 숨소리까지 다 가르쳐줘라. 김정일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클린턴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북한하고 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킹 이병이 가는 것은 틀림없이 일본이 중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은 통상안력 때문에 미국과 부단히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김정은을 좀 설득해라. 그래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윈비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윈비어를 데려온 사람이 조셉 윤, 당시 미 국무성 수석 부차관 공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 겸 태평양 군도 대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말에 의하면은 자기하고 최선희하고 만나서 최선희가 미국으로 연락 와서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데 북한은 꼭 그러한 사람들을 내주려면은 장관보다 돌아갑니다. 와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라. 그래서 그때도 높은 사람이 가고 재밌는 것은 비행기 태워주면서 이범비하고 우리 최재기 내라. 그래서 조셉 윤이 자기 퍼스널 책 개인 수표를 끊어줬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킹을 그대로 중국으로 추방을 했고 아무 사람도 안 갔다 하면은 저는 무엇인가 북한과 미국 간에 혹은 일본과 북한 간에 미국 간에 중국과 북한 간에 미국 간에 이러한 대화가 있을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을 빼고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설득해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설득해서 우리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를 펴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1세기 최대의 사견인 북미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을 2번 했고 3번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혼났습니다. 북한에 돈 얼마 줬냐?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다른 걸 잡는 거예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민주당 뭐가 무서워서 못 싸워요? 잘 못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감옥에 넣으면 감옥 나올 때 여기다 대통령 배지 붙이고 나오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정원장을 끝내고 정치를 하지 않고 판길사하고 회고록을 쓰기로 다 했는데 한번 자꾸 고발하고 별짓 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국회로 나가게 만들어주네 하고 나갔더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교도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데 제일 큰 잘못은 한미일 동맹이 되면은 북중러 혈병이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놈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과 교묘하게 줄타기해서 담을 쏙쏙 빨아먹는 천재적 외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못 가게 하려고 어디로 통해서 갈 거다. 제가 좀 길어지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김정일이 꼭 기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몇 번 만났으니까 물어봤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냐? 왜 비행기 안 타고 맨날 며칠 걸렸어. 모스크바,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고소공포증 없고 평양 국내에서는 비행기 탄다. 내가 만약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면은 영공에서 이 제국주의자가 요격을 해버리면 죄도 없어진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땅 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장치를 해가지고 가지만은 미국이 공격하면 전쟁이 되니까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차를 타고 가건 비행기를 타고 간 그럼 왜 내가 간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냐고 했어요. 근데 지혜비 닮아서 딱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CIA에서 어디로 간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자기를 요격할까 봐. 그래서 나도 저건 못 가는 것 아닐까? 푸틴이 오는 것 아닐까? 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딱 가잖아요. 회담 장소 보세요. 우주 기지에서 해버리잖아요. 바로 옆에는 전투기 공장입니다. 나 딱 그걸 보고 이야 박정천, 이병천 다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 미사일 위성 기술자예요. 2% 부족한 기술을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오면은 금방 성공할 겁니다. 우리 나로 인공위성도 실패했잖아요. 금세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얘기하면 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저 고발하기 좋아하니까 또 고발해요. 미뤄 진정하세요. 어떻게 됐든 만약에 이번에 3차 발사한다고 이미 예고했잖아요. 만약에 발사를 하면은 위성 ICBM 성공하면 미국에
한국의 일본의 세계의 재앙이 됩니다. 이 2% 부족한 기술을 김정은은 손 안 대고 코풀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면은 쏘아버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쏘아본 적이 있습니까? 못 쏘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선거인데 김정은이 반드시 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도 한다. 이랬을 때 ICBM이 성공해서 날아가고 핵실험을 하면 세계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치자.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면, 만약 지금 DJ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신봉하십시오. 인생경제를 사귀십시오. 남북관계를 사귀십시오. 외교를 잘하세요.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세례 조지면은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런다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했느냐? 야, 끝나도 5분도 안에 끝나라. 저는 저 창고가 다 비었어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부처님이 도와주더라. 만약 이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매일 SNS로 40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잖아요. 저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800만 달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변호사비 대납했어요. 잘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면식도 없대요. 전화도 안 통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줬어요. 내가 물어봤어. 김성태 측에. 술 먹다가 누가 전화 통화하더니 한번 바꿔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랬어요.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 술 먹다가 전화 한번 통화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기억은 안 나지만은 술 먹었다고 통화했다고 한다. 증거가 없어요. 내가 재판을 15년 받아보고 15년 검찰 조사를 받아보다가 괜찮았는데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하면서 공판 중심주의, 검찰의 조서를 다 던지고 증거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저는 절대 기각된다 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다 나올 겁니다. 발부됩니다. 그런데 역시 사법부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호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보도되더라고요. 시사인에서 가장 신뢰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누구냐 하니까 1등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에요. 3년간 조사를 했는데 3년 내내 이재명이 1등이더라고요. 첫해 윤석열이 2등 했는데 지금은 저 밑으로 가고 있어요. 왜 나는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2등이 한동훈 뚝 떨어져요. 그리고 리서치 비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오늘 보도됐어요. 대통령
선호도 누가 되겠느냐. 압도적으로 42%가 윤석열. 아니 죄송합니다. 이재명, 한동훈이 16%.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지 세력은 민주당에서는 누가 대통령 돼야 되느냐? 이재명이 76%, 이낙연이 9%. 국민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했는데 국민이 지난 3년간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대통령 후보감에서 가장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은 70% 이상이 이재명이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우리 민주당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향 시민들 이기현 비서관 좀 잘 도와주세요. 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굴도 뚝심 있게 생겼죠. 저 또 구렁이라 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요. 제가 뭐 좀 하면은 우리 기조실장에 가서 하면은 안 된다면 내가 전화 원장에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쫓아가서 집회하러 보시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정광이 저하고 오랫동안 뉴욕에서 같이 살면서 죽어라고 해외 동포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는데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안 풀리냐? 나한테 줄을 봤어. 그래서 저는 맨 먼저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교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김기현은 비대위 체제로 갈 거고 윤석열은 내임덕으로 가면은 여기는 강성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 검사 출신들을 몽창 공천을 하면은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몰아서 국민이 3년간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등,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욕심 같아서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뭉쳤으면 좋겠다. 나는 안 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제가 한 가지만 잘하고 제가 이번에 제 고향에서 저도 광주방송, 광주 KBC TV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호도 조사에 52%, 현역은 16%, 호감도 조사에 52%, 현역 의원이 50%, 전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 중에서 47%, 17%. 그럼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박수? 다시 한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기현, 정광래 모두가 다 기억해서 강사를 돕고 내년 총선을 잘 준비해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이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질의응답 한 소리 받겠습니다. 받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잠깐 물 한 잔 드시는 사이에 잠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향 풍내시 호남이 항구에서 김병태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준갈 고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병인 고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 장항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영호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김옥성 자문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정교석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구세덕 의정국장님 모셨습니다. 정선행 실장님 모셨습니다. 예,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 몇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전 유은혜 장관 보좌관님 오셨습니다. 장한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금숙 고향 파주 경희대학교 충동문화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성환 일산광장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식전에 좀 마이크를 잡았는데 정광인 총장님 인사를 자기 소개는 별로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재해동포 사업을 한 10여 년 같이 했었고요. 얼마 전 저희 정부 때 재해동포 재단의 사업이사로 열심히 재해동포 주식화 사업을 같이 하셨고요. 지금은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이제 이사를 내려놓으셨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등치 크고 정말 무식하게 생긴 우리 정광인 선배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광고 2개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식사는 아시겠지만 식권을 이 앞에서 딱 2분만 받겠습니다. 예, 젊은 청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마이크 한번. 그냥 해도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그냥 예컨대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를 1%, 2억 원 초과를 15%로 일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이 대한민국에 몰려들면서 에코프로 같이 도시 인프라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땅값 저렴한 호남 미개발 지역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그 뒤에 또 한 분, 예, 저 뒤에, 예. 안개 끼신 분, 네, 거기까지만 오늘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예, 저는 민주당원인데요. 마이크. 네. 예, 저는 민주당원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공산 집단 북한이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 집단 못 믿는 집단이다. 그래서 대화를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광일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같은 고향 영광 출신. 그런데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이 고향에 오니까 진짜 높을 것자 고향 맞네요. 저희 선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일산 개발돼가지고 원중 쌀이 붙어가지고 저보다 해결을 하라 해서 저는 옛날부터 원중 돈 먹으면은 선배가 망한다 해서 일찍 한게 아닙니다. 제 고향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법인세를 낮추면은 기업들이 더 많이 오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법인세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세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없습니다. 지금 세수가 거의 60조가 지금 부족하죠? 더 날 거예요. 그런다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복지를 감면해버리고 지금 지방에 가면은 난립니다. 제 고향 해남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300명이 안 됩니다. 완도에도 200명이 안 되고 진도에는 150명이 안 돼요. 해남이 예를 들면 인구가 6만 5천인데 과거 자유당 때는 국회의원이 3분이었어요. 3사람이었어요. 갑을 배고 10만 살이야. 그런데 지금은 해남, 완도, 진도 합쳐서 14만. 그런데 유권자가 얼마냐? 6만 5천 중에서 6만 1천이 유권자. 89%, 90%가 유권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모든 복지 예산이나 농업인 사회단체 지원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버리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완전히 탕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세금이 없는 다른 나라에 얼마나 기업이 많이 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답변을 할 실력이 못 되지만은 부자 감세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균형을 맞추어서 저소득층 복지를 부자는 세금을 내고 정부에서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좀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 대접을 회장들에게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까지 당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몇천억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당선 사례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뭐였냐 하면은 대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주는 것이 애국이다. 그 대신 정치자금은 받지 않는다. 그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도와주면은 김정은이 그대로 있을 것 같냐? 그건 모르죠. 진짜 모르죠. 그런다고 해서 전쟁을 하면은 되느냐?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완전히 핵을 사용하면 정권을 중심하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하참 의장이 할 얘기예요. 미국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정답을 하는 거예요. 규탄한다. 미국은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게 정답이고,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 공격을 했을 때 다 죽습니다.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제가 한마디 옛날 얘기를 하자면, 카터 대통령 때 김영삼 정권에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페리 국방장관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클린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북 조정반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육로로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소수 대사 페리 조정관 전 국방장관, 임동원 외교부 수석, 박지원 공보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미국에서 준비를 해보니까 3일 만에 한국에서 100만이 죽더라. 그때는 미사일도 이렇게 없었고 핵도 없었습니다. 100만이 죽더라. 그런데 그 100만 중에 미국 시민이 5, 6만이 죽더라. 그래서 전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 위기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를 했어요. 그때 절대 이건 발표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95만이 죽어도 전쟁을 안 해요. 미국 시민 5만 살리려고 전쟁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전쟁 안 한다는 것을 얘기해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 안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넘겼는데 어떻게 됐든 전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은 생전에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사귈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 북한은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는 저는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전쟁은 없다. 다는 표 맞습니다. 왜 못하냐?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길로 가야지 무조건 핵을 폐기해라. 이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핵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 가서 보고 온 스탠퍼드의 해커 명예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신뢰가 회복돼서 10년, 15년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은 워싱턴의 미국 평양 대사관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되면은 그때는 가서 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지금 여기 자랑하는 대로 어떻게 됐든 저는 3단계로 없어질 거다. 트럼프가 모라토리움 유예까지는 시켰잖아요. 그때는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은 미국 북한이 NPT 가입하면은 IAEA 핵 사찰을 받으면은 동결이 되는 겁니다. 동결된 상태에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북한도 경제가 발전할 거고 한미, 북미 신뢰가 되면은 대사관이 설치되면 저는 그때 핵이 없어질 거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당면한 전쟁은 저는 없다. 제 경험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보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거짓 목사가 천공 스승이 아니어서 미래는 잘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건강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강연해 주신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